안녕하세요. 혹시 어이. 요즘 잘 나간다는 명민준 앵커 아니에요? 잘 나간 뭐 집을 잘 나간다는. 잘 나간 집 잘 나간다. 네. 앉으세요. 아주 요즘 명MC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응. 요즘 힘들어요. 근데 명쌤이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이 고용 한파에? 다 작가님 덕분이죠. 그렇죠. 뭐 했는데 작가님 덕분이에요? 한 게 없잖아요. 뭐 했겠죠, 뭐라도. 네네. 네. 아니, 그래서 최고의 서포터로 또 아이, 함께하고 그럼요. 있으니까요. 예. 자, 제가 살아남았다. 요 얘기를 잘 꺼내주신 게 네. 오늘의 주제가 경기 침체는 진짜 올까? 제가 실제로 경기 침체가 여러분이 공포에 떠는 그 경기 침체가 올까 안 올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 제가 살아남은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감히 자신합니다. 자, 경기 침체는 올까? 온 거 아니었어? 경기 침체? 왔어요? 다들 왔다고 하니까. 굶고 있어요? 아까 꼬르륵 소리 나더라. 네. 침체 온 것 같다. 굶으면서 일하고 있죠. 저는 경기 침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공포심만큼의 경제 위기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작가님이 생각하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의 뉘앙스는 뭐야? 돈 없는 거지. 돈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써야 할 때 못 쓰고 이런 것들. 그게 내 생활에 다가왔을 때 진짜 경기 침체구나 이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너무 절망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자, 일단은 버텨야 됩니다. 자, 경기 침체는 올까? 지금 뉴스 보면 다 이런 얘기예요. 역대급 경제 한파에 거세지는 희망퇴직 칼바람. 자, 경제 한파에 희망퇴직을 받는 기업들이 늘고 롯데 면세점에서 희망퇴직 신청받았고 또 하이마트도 희망퇴직, LG전자의 하이프라자도 희망퇴직, 주류업계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희망퇴직, HMM이라고 해운산대 희망퇴직,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세 번째 연말 여의도 칼바람 시작되나 다올 정규직 희망퇴직 진행. 부동산 금융, PF로 지금 어렵다는 되게 둔촌주공 등등 해가지고 네. 어렵다는 얘기 많잖아요. 자금경색 여파, 이베스트, KF 이어서 세 번째. 중소형차 중심으로 정리해고 이어질 듯하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와, 우리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뭐 우리 막 경기 침체 와서 다들 막 나가 죽는다, 길거리에 나앉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네. 나는 이게 요즘 유튜브 때문에 그런가? 기사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자극적이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보다 그럼 더 부풀려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당연히 희망퇴직과 칼바람, 감원, 감축 이런 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는 그만큼 이득을 많이 받는데 직원들은 똑같이 일했을 거 아니야? 아니야? 회사들은 이익을 많이 받는데 회사들이 직원들은? 그 호황기에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이득을 본 거는 회사 직원들이 아니지 않아요? 회사가 이득을 봐야지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지. 월급 줬잖아. 똑같이 받았을 거 아니야. 원래 받던 거 성과급이 더 나갔나? 성과급이랑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희망퇴직을 당하진 않잖아. 직장이 있었잖아. 직장. 그러니까 억울하다고요. 뭐가 억울해요?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결국 사람부터 치잖아. 기업들이 사람부터 치지 않아요. 인력 감축부터 시행되지 않아요. 기업에서 가장 나중에 오는 게 인력 감축이에요. 그럼 지금 다른 거 하다 안 돼서 이렇게까지 됐다라고 그렇지. 봐야 되는 거야? 원래 비용은 처음부터 마케팅비 줄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 하는 게 인원 감축이에요. 그리고 인력 감축은 미래지향적으로도 앞으로도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할 때 단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 감축을 단행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저 뉴스들이 상당 부분 좀 부풀려졌고 플러스 실제로 좀 나가 죽어야 될 기업들이 좀 있어요.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냉철하게 봤을 때는 장사를 못하는 기업들은 퇴출돼야지 맞습니다. 그래야지 거기 있는 인력들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건강한 기업으로 갈 수가 있어요. 좀비 기업 들어봤어요? 네, 저번에 우리 했었잖아.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돈 벌어서 이자도 감당 못하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상장사 세 곳 중에 한 곳은 이자도 못 낸대요. 아니 돈을 벌어도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신세로 나타났다. 내년에 금리가 또 오르면 부실기업이 쏟아질 수 있다. 기업이 다 영끌을 했다는 얘기네. 무리한 영끌.
그렇지.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갚아야 될 이자 비용 요거를 나눈 거야. 위안의 분의 분모로. 그게 이게 1 밑이면 이자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거야.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거니까. 1보다 작다는 것을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1.5 정도면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만 1 미만이면 잠재적인 부실기업으로 분류한다. 근데 이게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들이 30% 정도 된다는 거야. 굉장히 많다는 거야.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나가야죠. 이게 정상입니까? 그럼 실제 아까 그 감원 그 희망퇴직을 한다는 그 회사들이 그렇게 다 부실한 회사들이 많아? 그럼 많죠. 엄청 많죠. 실제로 저 부도 났다는 그 뭐 CS나 막 이런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 보면은 매출이 1,200억인데 어음 50억인가를 못 갚아서 죽는다는 거야. 그런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기사로 보는 것보다 안으로 들어가 보잖아? 그러면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거나 안에서 뭔가 트러블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 근데 매출 규모랑 부도 났다, 이게 무슨 세계 뭐 우리나라 단위 규모로는 최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와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 대출금리 상승에 중소 중견기업은 물론 이자 상환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미 매출보다 더 큰 대출이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니 매출보다 더 큰 대출이자를 어떻게, 이거는 경영 능력에 그것도 있습니다. 아니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데 어떻게 대출이자가 대출이자가 어떻게 매출보다 더 클 수 있어.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나가야 된다. 물론 나가면서 내가 이거를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것 같아서 나가면서 당연히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기업들이 나가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더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끔찍한 좀비 기업 문제를 한번 다뤘었어. 2015년에. 좀비 기업은 한정된 시장 수요를 잠식하고 노동과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무슨 뜻이냐? 좀비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격을 미친 듯이 낮추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건강한 기업들이 가격을 같이 낮춰야 되니까 피해를 보는 거야. 그렇지. 얘네는 사실 좀비여서 이걸 낮추나 못 낮추나 어차피 죽어야 되거든. 근데 괜히 시장 물을 흐리는 거야. 우리 경제를 좀 크게 바라볼 것이라면 이 좀비 기업은 퇴출돼야 된다. 거시경제 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부실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 대신에 금융 지원하고 얘네 살리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일시적인 고용과 안정만 오지 이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근본적인 안 된다는 해결책이 거지. 아니야. 이렇게 금융 지원을 하잖아? 그럼 좀비 기업 증가라는 중병으로 나타나게 돼. 좀비 기업이 증가하면 한 경제에 야기하는 부정적 파급 효과는 경제의 장기적 성장성을 저해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이런 단기적인 혜택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좀 지키는 그런 단기적인 혜택과는 감히 비교가 불가능하다. 저 좀비 기업을 청산하면 정상 기업의 고용도 11만 명 정도 늘어난대. 최근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 명대 중반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결국은 한번 팔을 잘라야 저런 건실한 기업이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경기 침체, 뭐 기업들이 힘들다는 자극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상 지금 정리되는 기업들 보면은 부실 기업들이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좀비 기업들이거나 정리가 돼야 될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냉정하게 봐야겠네.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뷰는 그렇고, 물론 여기서 좀 힘들어지는 진짜 정상적인 기업들도 있겠지만 진짜 좋은 기업이라면 오히려 이런 경기 침체를 견디고 한파를 견디고 좀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 경기 침체는 오느냐?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et ready for slow session in 2023. 2023년에는 리세션이 아니고 슬로우 세션을 준비해라. 슬로우 세션. 리세션이긴 한데 천천히 성장도 안 하고 뭐 물가도 죽고 이러면서 천천히 모든 것들이 스테디하게 흘러간다라는 게 슬로우 세션이라는 의미입니다.
느림의 미학을 얘기하는 거야? 느려 터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가봐야 할 것 같아. 왜냐면 왜냐면 좋은 의미로는 리세션으로 경기 침체가 꽝꽝꽝 해서 진짜 막 어디 가서 뭐 마포대교 간다, 무슨 일자리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돈 빌려서 죽는다. 이런 게 안 온다는 뜻이고, 좋은 뜻으로. 나쁜 뜻으로 생각하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인 거고. 그러니까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 근데 결국은 무디스는 이런 슬로우 세션으로 갈 것 같다 얘기예요. 무디스는 뭐냐? 3대 신용평가사가 있어요. 신용평가사. 사람들의 네. 신용을 평가해주고 경제평가하는 무디스, S&P, 피치. 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자, 무디스는 슬로우 세션이라고 했어요. 경제 성장이 그냥 서 있는 상태에 가깝게 될 것이다. 서 있다. 그 제로 성장. 근데 마이너스 성장으로는 가지 않는. 그러니까 0% 성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성장이 아니네. 그리고 실업률은 올라가겠지만 엄청 미친 듯이 치솟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본 역대급 한파, 칼바람 이런 뭐 희망퇴직 얘기했잖아. 이게 실업률이 늘어나긴 할 것이다. 근데 미친 듯이 모두가 직장을 잃는 IMF 같은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다. 감사해야 되는 건가? 근데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게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이건 미국 얘기야. 미국 경제에 대한 얘기야? 미국 얘기야. 우리나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무디스는 왜 이런 얘기를 했냐? 미국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하다. 고용, 경제 성장, 뭐 소비자, 뭐 이런 것들이 강하다는 거야.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아직 많고, 그리고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소비자의 대차 대조표도 굉장히 강하다.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거야. 그리고 뱅킹 시스템, 금융 시스템 자체가 튼튼하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성장도 하지 않고 마이너스로도 가지 않는 슬로우 세션이 올 것이다. 골드만삭스도 역시나 비슷한 뷰를 내놓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bets on a soft landing, 경착륙할 것이다라는 거에 한 표를 던진다. 얘네는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냐? 노동시장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거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있죠. 실질 임금 올라가고 있죠. 유가 떨어졌죠.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마이너스로 가죠? 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소프트 랜딩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무디스도 슬로우 세션, 소프트 랜딩, 연착륙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미국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다는 거. 우리나라는 좋은 거는 미국이 이렇게 슬로우 세션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믿을 거는 미국이랑 중국밖에 없거든,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과 중국이 뭐 버텨주면은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로서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 근데 결국은 성장을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간접적으로 더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죠. 수출 국가니까.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올해 경기, 내가 가장 공감 가는 뷰를 가져온 겁니다. 올해 경기 침체 이어지는 L자형. 하반기 반등 글쎄. 왜 L자형일까요? 그러게요. L은 쭉 떨어지잖아. 그런 다음에 쭉. 계속 슬로우 세션. 여기도 역시 슬로우 세션이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 경기랑 중국 경기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이 저렇게 둔화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도 쫓아갈 것 같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도 역시나 인플레이션, 금리 급등, 뭐 등등등등등, 소비 위축, 투자 감소, 수익 축소, 실업 증가, 실물 경제 충격이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근데 그러면 내가 얘기했지, L자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도 좋은 거냐? 아니죠. 우리는 폭탄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미국은 부동산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되게 낮아요. 근데 중국이랑 우리는 부동산이 떨어지면 나라가 휘청거립니다. 그런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가계부채, 전세와 그리고 우리 뭐 그 주담대나 이런 거 많이 빌린 것들, 그렇지. 그런 것들이 터지지 않는다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랑 우리랑 같은 슬로우 세션이긴 한데 그렇지. 완전 다르네.
슬로우 세션인데 그쪽은 슬로우 세션인데 쭉 가는 거고 우리 슬로우 세션은 폭탄을 하나를 안고 가는 거야. 한국 경제를 언제 덮칠지 모르는 위기가 어디서 올지 어떤 경로로 올지 자신 있게 답할 사람은 없어요. 자, 그래서 L자형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예전에 IMF 때처럼 다 줄도산에서 다 거리에 나앉는 풍경은 없을 것이다. 그때보다 부채 비율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되게 좋다. 외환보유도 많고. 그렇지만 작가님이 얘기하는 다들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못 사고 소비 줄이고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 환경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갈 것이다. 2, 3년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아까 자신감을 보였잖아. 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펀더멘탈적으로 강하다. 우리는 없어? 우리요? 우리의 그래도 부동산 이렇게 폭탄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거 잘 되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정도는 없어? 있죠. 뭐가 있을까? 삼성전자. 반도체. 반도체랑 2차 전지랑 신재생이나 뭐 이런 컨텐츠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사실상은 세계에서 인류 국가예요. K 콘텐츠 말하는 거죠. 넷플릭스 나오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뭐 100 정도 데미지를 입는다면 우리나라 한 70, 80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근데 여기 너무 한정적인 딱 되게 산업이잖아. 맞아. 근데 그게 경제가 호황일 때는 별로 티가 안 난다? 근데 경제가 불황일 때는 그게 굉장히 든든해. 아, 그런 것들이. 내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 다 죽는데 이 제품은 꼭 팔려. 이게 얼마나 든든해. 옆집, 앞집, 뒷집 다 제품 잘 팔릴 땐 티 안 나지. 근데 이제 위기일 때는 그런 게 진짜가 좀 딱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컨텐츠, 우리나라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K-팝, 웹툰 이런 것들이 잘 나가잖아요. 이거 엄청 잘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경기 침체 수혜주예요. 왜냐면 침체가 됐을 때 오히려 작가님도 봐봐. 돈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 그럼 집에서 뭐 하겠어요? 영화 보죠. 그렇죠. 밖에 안 나가. 소비 안 해. 나가니까. 그럼 결국 그냥 9,000원씩 결제해가지고 게임하고 뭐 영화 보고 그쵸.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면서 K-팝 노래 듣고 약간 이런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믿을 만한 구석이다.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건 진짜 내 뇌피셜. 우리나라 가계부채만 안 터지면 가계부채만 관리 잘하면 요거 한 뭐 2년 정도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또 발표했잖아. 부동산 정책 발표해서 그 규제 다 풀고 네. 그거 좀 효과가 많이 있으면 좀 가계부채가 덜해질까요? 아니요. 그거는 이것도 한번 다루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부동산 정책들은 가격을 떨어지는 거를 방어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0 떨어질 거를 50 정도만 떨어지게 계속 방어하는 수준으로 정책이 나오는 거고 그건 앞으로도 정책이 계속 나오겠죠. 결국 마지막에 강남이랑 용산이 딱 규제가 풀려서 다 풀어주는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경기 침체 L자형으로 올 것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은 괜찮을 것이고 중국에서만 부동산 안 터져주고 우리나라에서만 부동산 안 터져주면은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됐죠? 네.